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기술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성상 교수님께서 모건대학의 기술 마케팅 학과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도 우리 이 교수님이 이것을 해주셔야 접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기술 경제학을 하고 있는데, 경영학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 경영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술 마케팅 할 때 이 정의되는 부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유가 뭐냐 보니까, 기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 쪽만 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은 이제 마케팅만 하시다 보니까 틈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기초 개념,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사업화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목차는 이제 제가 연구에 착수하게 된 동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책적인 시사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혁신 모델인데, 사실 우리가 폐쇄형 모델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결국 이제 이윤의 감소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혁신 비용을 줄이면서 그런 결과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스피노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해주는, 라이센스해주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기술 마케팅은 지금 앞쪽에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M이나 인텔 이런 회사에서는 이미 기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IBM의 사례를 보면은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아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판매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정리한 내용들도 이미 선진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이디어가 어떤 제품화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돈으로 되는 과정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 혁신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 마케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이디어들이 제품화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2007년도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 기술 시장, 기술 마케팅이 일어나는 기술 시장 쪽의 그런 정책 공급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수요자는 이 과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 기술 시장 쪽에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 정책 파트에서도 이쪽이 이제 가장 그 취약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혁신의 여정에서도 죽음의 계곡 그런 그 모양이 나타났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정이지만 이제 기업들도 기술 마케팅이 이제 필요하고 아까 봤지만은 대학들도 연구소들도 이제 기술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정의 문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정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이 문제를 하면서 그 모건대 기술 마케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과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사실 이 정의라는 게 보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모형을 하나 그려봤는데 기술 마케팅은 세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거다. 하나는 이제 필요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매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과 구매 사이에서 구매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유할 거냐, 판매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판매 의사결정.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의사결정 및 그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보면은 용어들이 혼동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기술 사업화 또는 뭐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하이테크 마케팅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품입니다. 책을 보면은 그것은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제품화시켜서 이제 마케팅하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기술 마케팅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마케팅은 그야말로 기술 자체를 거래하는 그 대상으로 하는 이제 분야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비영역은 이제 연결이 되죠. 기술의 가치나 제품의 가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부분도 연결이 돼. A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상당 부분 기술 마케팅 쪽에서 이제 그걸 수단으로서 기여하는 쪽이 있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업화 문제나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마케팅 이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이제 기술 마케팅이 비교할 수 있는데 목표나 뭐 모든 면에서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을 보면은 기술 마케팅은 기술 잠재력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그룹, 목표 그룹들도 틀리죠. 다양합니다. 여기는 제품 수요자지만 여기는 R&D 전문가나 그 OEM 제조, 뭐 공장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 세분화 분야에서도 이 경우는 이제 뭐 그 지역이나 특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로 프린터 같은 경우에 뭐 잉크젯 기술, 그 다음에 레이저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별로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수단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협상에 의해서 이제 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이나 시장 관리 수단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마케팅하면 이제 뭐 광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쪽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지식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뭐 기술이라는 거는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기술 마케팅은 기술도 알아야 되고 이제 마케팅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특성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마케팅 했을 때는 바로 제2시장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혼동해가지고 자꾸 기술에서 제품화되는 하이테크 마케팅, 그건 기술 마케팅이 아니지. 테크는 들어가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 쪽에서는 그 전략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기술 마케팅의 세 가지 의사 결정을 그야말로 이제 그걸 수행하게 되는데 그걸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 기업에 맞게끔 최적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마케팅은 기술 전략의 하부 그런 전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기술 경영은 전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이 전략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 쪽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자기 아까 IBM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되는 적합한 효율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 쪽에서는 이미 그 임무를 보면 이미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마케팅 기술 마케팅 조직에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체의 경우 기술 마케팅 조직의 예를 그려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품질관리센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그 기능들 인사관리나 R&D 조직 그런 데하고도 이제 다 연관이 되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그 마케팅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IBM에서 보니까 기술군들을 정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뭐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 DB화 할 때 그 사내에서 그 전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절차인데 기술 마케팅 절차인데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놨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서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판매 기술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처음일 거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의 문제, 기술 가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기술 마케팅 수단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죠. 뭐 이런 얘기들은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잠깐 뭐 구매 절차하고 이쪽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매 절차는 기술 평가, 역시 여기서도 이제 기술 평가가 있고 기술 도입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캔 같은 경우는 기술 스캔한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술들을 이제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이제 반대죠. 우리 기업 쪽에서 이제 외부 기술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 찾는 그러한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실 제가 이 기술 경영 가르치면서 그 핀란드 노키아를 성공 사례로 그 얘기했거든요. 그 성공 사례로 한 3년 전까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 이제 와 보니까 사실 제가 연구년 갔다 왔는데 그거를 강의 자료로 쓰려다 보니까 이게 실패 사례로 딱 나와요. 그 성공
사례의 그 원인이 뭐냐면은 원래 제지 산업이었는데 이 모니터링을 잘해가지고 그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2, 3년 동안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알려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단들은 그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판매하거나 라이센스하거나 또 스핀오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적인 기술 마케팅 수단 선정 모델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요거는 사실 다른 책에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할 때 그때 그 모델이 되겠는데, 이쪽은 이제 기술활용의 통제 정도고 이쪽은 공유 정도인데, 뭐 활용 통제 정도가 높고 공유 정도가 약하면 자기가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반대죠. 그냥 막 공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조인트 벤처나 라이선스 이런 게 이제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이제 배타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분야인데 이것도 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개별 기술 차원하고 기술 전략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기술 혁신 사후 관리는 그걸 임대해 줬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그 기술 개발을 해서 뭐 특허를 낸다. 그랬을 때도 같이 가서 뭐 소유권도 주장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없으니까 정립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거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IBM처럼 인터넷에서 팔고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있죠. 어떠한 아까처럼 공공기관이나 또 뭐 기업도 마찬가지 특허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사적 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기업이 직접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그 특성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즉 기업 내 지식 창고를 관리하는 거, 이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식 창고를 하나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지금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창고를 지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관리를 안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지식들을 모아놨다가 또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또 진부화되거나 또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는, 그 다음에 뭐 기술 유출도 있겠고,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의 지식 창고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IBM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내 지식 관리, 지식 창고를 관리하는 게 이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제가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는 발명 단계부터 추적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구분해가지고 심지어 잠자고 있는 특허까지도 구분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딱 근처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문제죠. 전문 인력이 문제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시듯이 뭐 지방대 이런 데서는 그 건수들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뭐 상위 7개 대학이나 기관들의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을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있고요, 전담 인력이. 그 다음에 변리사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학위를 가지신 분,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 한 7분이 전일제로 하고 있고, 그래 기술이 뭔지를 이제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서 대기업에 그 이전시키는 것이 6%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뭐 대학의 역할이 크니까 이제 32%인데 아무튼 뭐 대학의 역할은 아직도 작다. 기술 창출이나 이전 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전분은 이제 공공연구소 쪽에 그거를 그 시스템으로 해갖고 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도 아까 앞에서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기술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은 기술 수요자들은 주로 중소기업 벤처 개인들인데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이 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이제 모르니까 이분들은 뭐 구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전시회나 홈페이지나 책자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물론 이제 그분들 얘기가 대학은 문턱이 높다, 뭐 교수들은 좀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PSD 테크는 이제 그 아마 전기 그쪽 관련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 자기들이 자료집을 보고 찾아가가지고 성공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험이나 실행 학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에 2000년도에 기술거래소가 그 설립이 됐다가 뭐 2009년도인가요? 그때 어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 부서로 옮겨갔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실패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고서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바이돌법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공공 기금을 가지고 연구한 것을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이제 나중에 대기업까지도 그것도 이제 통상뿐만 아니라 전용 실시권까지도 이제 갖게끔 하는 이러한 그걸 통해 이제 성공적으로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관리 시스템도 좋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썼고 또 이쪽 그 학회나 연구원 쪽에서도 제 논문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도 사실은 제가 먼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오늘 뭐 전주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지금 뭐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성태윤 교수님께서 기술 마케팅의 정의하고 구체적인 수단들 그리고 또 관련 주체들에 있어서의 그런 시사점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김두규 전문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태균 교수님 그 발표 좋은 발표하고 연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좋은 발표 혹은 좋은 강연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에만 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내용이 아주 알차가지고 내용이 꽉 차서 좋은 발표가 있고 아니면은 뭐 내용은 별 게 없지만 재미가 있어서 좋은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짧게 끝내면 좋은 발표다라는 것인데 오늘 내용들은 정말로 내용이 꽉 찬 아주 좋은 연구와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다니면 짧아서 좋은 발표들을 하니까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술 이전과 사업화인데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실제로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에 기초해서 회사를 창립하는 뭐 사업화 이런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과 좋은 전략들을 많이 배우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이제 오늘 많이 배웠으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보고 혹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구해 주신 분들께서 책임을 지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제가 감히 오늘 뭐 청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감히 드릴 분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좀 저희들이 실제로 원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연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뭐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한 80억 불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10조에 해당하는 돈이죠. 뭐 너무 커서 이제 얼마만큼 큰 돈인지 이제 뭐 감도 안 잡히는 돈인데 결국은 이제 이 기술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리거나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산업이 줄지 않는 이상 기술 수입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느끼는 좀 장벽들 혹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규정 내지는 법률적인 문제인데 정부 연구비가 지원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외로 기술을 이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기술 이전 협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 부분.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기업이 저희들의 기술을 1억에 사간다고 하면 자기들은 사가서 1억어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1억에 사가지를 않죠. 1억에 사갔으면 자기들은 한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에 1억의 기술을 팔았다. 그런데 그 기업이 나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100억, 200억의 그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장에 이제 그 지탄을 받습니다. 저건 서울대학교에서 200억짜리, 300억짜리를 1억에 갖다 팔았다라고 지탄을 받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에 헐값에 유출되었다 이런 그 공격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 뭐 신문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의 좀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 이제 그 1억에 저희들이 기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빵원짜리 기술이었는데 그 기업에서 1억에 사가서 그걸 100억에 200억에 가치를 만든 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기술을 이전을 하고 해외에다가 기술을 마케팅하고 할 때 좀 걸림돌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는 이제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 제약들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전체적인 그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의 좀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해외 기업에서 혹은 해외 학교에서 좋은 예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데 성생현 교수님 논문에도 IBM 케이스가 뭐 소개가 되어 있고 IBM은 뭐 항상 이제 기술 이전, 기술 마케팅에서 우수한 회사의 하나로 이제 지목이 되지요. IBM 말고 실제로 기술 수익으로 거의 회사가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죠. 퀄컴은 사실은 어찌 보면 기술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기술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막 다 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없이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뭐 그냥 얻어 걸린 거죠. 마케팅 없이 기술 수익을 엄청나게 올린 건데 저희 뭐 국내 회사들이 가장 바람직하게는 아무런 마케팅에 노력을 들이지 않고 퀄컴처럼 기술이 그냥
로열티 수입이 막 생겨버리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IBM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IBM 같이 그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하고 스탠포드 대학처럼 대학 같은 경우에 스탠포드를 주로 이제 많이 모델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훌륭한 것으로 저희들 실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지만 실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략이라든가 방법론들도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태경 교수님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마이크가 넘어갈 것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연구를 쭉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 방법을 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해외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뭔가 지금 이론적이나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실제적인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이제 보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될지 같이 이제 앞으로 연구하실 때도 저희들처럼 실제로 그쪽에서 일을 하는 측면에 있는 분들과 같이 아무튼 토론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은 지금 정말 우리가 기술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다. 뭔가 좀 인프라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연구하시다가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약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